환영합니다. 지난주는 잘 지냈나요? 한 단원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할 줄은 사실 몰랐는데 영상으로 만나다 보니까 짧게 끊어가느라고 한 단원을 좀 오래 수업하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져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부담 없는 시간으로 쭉쭉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사람답게 사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선생님들에게 아주 새로운 도전일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이런 가상 공간에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진짜 좋은 가르침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원하는 바를 좀 열린 방식으로 선생님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데요.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선하고 적용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선생님을 믿죠? 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입장 3가지를 배웠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입장 첫 번째부터 같이 살펴봅시다. 성선설은 누가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맹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만약 나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과 그릇된 욕망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성악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순자의 견해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는 주장이죠. 세 번째, 성무선악설. 그래서 중국의 고자가 주장했습니다. 인성이 맹자나 순자가 주장한 것처럼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죠. 그럼 이제 이번 단원의 하이라이트, 사람다운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아마도 사람다운 삶, 사람답게 사는 삶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가 풍부한 삶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아야 사람답게 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의식주라든지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2가지가 더 있는데 물질적인 가치 외에 2가지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정신적인 가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학문을 탐구하여서 진리를 터득하는 이 가치를 한 글자의 한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진이라고 합니다. 참 진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을 선의 가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학교 학생들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렇죠. 아름다움을 믿자.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꿈과 이상을 예술로 표현하는 가치입니다. 다음 마지막 성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의 의미를 찾고 성스러움,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성의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삶을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자신의 행위를 그 의미에 반추해보고 반성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동물과는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인 도덕적인 존재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람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산다고 느껴지나요? 쉰들러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제2차 세계대전의 당시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에서 그곳에서 냄비 공장을 하던 쉰들러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력이 값싼 유태인들을 고용합니다. 눈앞에서 독일군의 만행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쉰들러는 유태인들을 구해내기로 결심을 하고요.
독일군에게 군수품 공장에 필요한 노동자의 명단을 제시하여 유태인들을 고용하고 이들을 빼돌립니다. 쉰들러는 1100명의 유태인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구해내고 종전을 맞이합니다. 종전이란 전쟁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쉰들러는 독일 장교를 매수하고 유태인들을 지원하느라 전 재산을 탕진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나치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연합군에게 쫓기던 쉰들러는 그 상황에서도 더 많은 유태인을 살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자, 쉰들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또 그리고 쉰들러의 인생을 어떤 면에서 사람다운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쉰들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의 답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쉰들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유태인들을 고용하였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쉰들러는 유태인들을 도와주고 마지막까지 많은 유태인들을 구하려고 애썼다. 1학년 3반 친구가 써준 답안이에요. 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공장에서 유태인들을 스스로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빼돌림으로써 이 나치로부터 그들을 구해내는 일들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친구는 역시 쉰들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제시를 해줬는데요. 처음에는 노동력이 값싼 유태인들을 고용하여 큰돈을 벌려 하였지만 나중에는 독일군의 만행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유태인을 구하는 데 힘을 쓰게 된다. 똑같은 돈을 쓴다 하더라도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쉰들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쉰들러의 인생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람다운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1학년 3반 친구가 써준 거 볼까요? 양심적 가책을 느끼고 유태인들을 수용소에서 구해내기 위해 노력하며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 가치를 볼 수 있는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1학년 2반 친구는 자신의 잘못됨을 깨우치고 올바르게 고치도록 노력하여 많은 사람을 구해낸 것. 그쵸? 쉰들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정신적 가치 추구. 그래서 돈뿐만 아니라 사람을 돕는 데에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또 도덕적인 삶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선생님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진정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같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인간의 본성과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삶이 의식주가 잘 갖추어진 삶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생필품이나 먹을 것들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 마치 화장지가 아니면 죽는 사람인 것처럼 남들이 쓸 휴지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은 채 사재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나와 내 가족만이 안전한 삶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 나온 것을 여러분들 봤겠지만 스페인 양로원에서는 의료진들이 이 양로원에 있는 분들을 돌보지 않은 채로 도망갔죠. 그래서 그 양로원에 들여왔던 기부금을 나누어서 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의 직업적인 사명이나 다른 사람들의 목숨은 나와 나의 가족보다는 중요치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다운 삶이 조금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서 내가 좀 힘들어지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나와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삶이라고 여기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사진은 경찰 남편과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는 부인이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고 잠시 만나서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인사를 하는 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걸 좋아하겠죠. 하지만 진정 사람답게 사는 삶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람다운 삶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도덕적인 삶이 진정한 사람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생한 도덕, 지희쌤과 함께하는 도덕의 신 OX 퀴즈입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인간은 도구적 존재, 문화적 존재, 사회적 존재, 욕구적 존재의 특성을 지닌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그렇죠. X입니다. X. 그럼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욕구적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존재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욕구를 가진다라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인간만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음 두 번째예요. 자, 인간이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 중에서 도덕과 관련이 있는 것은 선의 추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그렇죠. 맞습니다. O입니다. 선은 진선미 성 중에 도덕과 관련이 있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덕의 의미를 알고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의 의미를 알고 그 기준에 맞추어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도덕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도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장난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하는 청개구리들 사랑합니다.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